안녕하세요. 당신의 탈모 주치 모나라입니다. 모발 이식 비용 적지 않습니다. 굉장히 비싸죠. 후두부, 모발 자원도 한정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술할 때 제대로 잘 하기 위해서 병원 검색도 많이 하고 상담도 많이 받아보셔야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렇게 신중하게 고르고 골라서 수술을 했지만 결과가 실망스러운 경우도 제법 많은 것 같아요. 수술이 잘못되거나 혹은 수술 결과가 아쉬운 경우 재수술을 고민하실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그럼 재수술을 가장 많이 하는 이유 탑3가 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1번, 모발 밀도가 부족한 경우입니다. 어떤 논문에서 조사한 재수술 이유를 찾아보면 압도적인 1위가 모발 밀도의 부족입니다. 이식 밀도가 낮으면 두피가 비어 보이는 문제뿐만이 아니라 심어진 모발이 인형머리처럼 보여서 눈에 거슬리는 경우도 있고요. 이식된 모발의 패턴이 눈에 띄어 어색하게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수술할 때 모발의 이식 밀도는 정상 밀도까지는 못 구현하고 정상 밀도의 80에서 90%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수술 후 밀도가 정상보다 부족할 수밖에 없지만 수술이 잘 된 경우에는 정상과 비교해서 크게 차이나 보이지 않습니다. 병원마다 고밀도, 초고밀도 등등 고밀도로 이식한다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 최종 결과가 안 좋다는 것은 실제 이식 밀도가 낮거나 혹은 생착률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물론 모든 수술을 고밀도로 이식하는 것은 아닙니다. 탈모가 많이 진행된 경우에는 고밀도로 이식할 모발의 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식 밀도보다는 전체적인 탈모 범위를 커버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우리가 디자인하고 이식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머리를 길러서 어떤 머리 스타일로 탈모를 커버하는 그런 수술도 있습니다. 또한 정수리 탈모와 같이 기존 모발이 좀 남아있는 경우에는 모발 사이사이 이식 공간이 넉넉하지 않고 고밀도로 이식이 어려운 경우도 있거든요. 또 자연스러운 잔머리 느낌의 라인을 위해서는 무조건 고밀도가 정답은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재수술 원인 두 번째는 부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저는 이런 부자연스러운 결과를 단순히 디자인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심어지는 모발의 방향이라든지 각도 혹은 두꺼운 모발을 어디에 어떻게 심었는지, 혹은 2모낭, 3모낭짜리를 너무 앞쪽까지 심어지진 않았는지, 기존의 모발과 심은 머리카락 차이가 너무 나진 않는지, 이런 여러 가지를 포함해서 같이 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수술 계획과 기술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자연스러운 결과를 위해서는 디자인도 중요하지만 전반적인 모낭의 배치와 가느다란 모발 혹은 싱글 헤어라고 하는 단일 모발의 배치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남자의 경우에는 너무 라인이 일자 모양이거나 라인이 틀어져 있거나 측면의 모양이 짝짝이인 경우가 문제이거든요. 여자의 경우에는 헤어라인이 너무 인위적으로 동그랗거나 자연스러운 지그재그 혹은 피크라고 불리는 것들이 일자 모양의 헤어라인으로 만들어지거나, 혹은 너무 굵은 머리카락이 앞쪽에 심어져서 잔머리 느낌이 너무 부족한 경우 부자연스럽다고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재수술하는 원인 세 번째는 이식된 모발의 잘못된 방향입니다. 물론 두 번째 어색한 거에 포함되는 부분이기도 일부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식은 원래 있던 머리카락 방향과 같아야 결과가 자연스럽고 기존 머리카락과 심어진 머리카락이 어색하게 따로 놀지 않고 생착률도 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식할 때 방향이 잘못되면 머리카락이 원치 않은 곳에서 갈라지거나 비어 보이거나 혹은 뒤쪽으로 자라기도 하고 어떤 제한된 한정된 머리 스타일만 가능하기도 합니다. 물론 헤어라인을 새로 만들거나 탈모가 많이 진행된 경우에 혹은 카우릭이 있는 경우에 머리카락의 방향을 새로 만들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런 이식 각도와 방향 변화가 서서히 점진적으로 일어나야 되는데, 이런 이식 기술이 없거나 모발의 방향을 고려하지 않고 막 심거나 혹은 이식 밀도가 상당히 부족한 경우 이런 부자연스러운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외에도 좌우 대칭이 틀어진 경우, 전반적으로는 괜찮지만 일부에서 생착률이 좀 떨어진 경우, 수술 후 염증이 심해서 머리가 안 나는 경우도 있었고요. 카우릭이 있어서 조금 밀도가 떨어져 보이는 경우라든지, 잘 심었는데 시간이 지나서 탈모가 진행해서 추가적으로 더 이식이 필요한 경우 등등 재수술 이유 등이 있었습니다. 모발 이식 한 번으로 탈모 고민이 완전히 끝나는 것은 아니에요. 탈모는 앞으로도 계속 진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술을 잘 하더라도 추후에 보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돈과 시간을 들여서 큰맘 먹고 수술하는 건데 만족스러운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타 병원에서 수술이 실패하고 재수술 때문에 저를 찾아오신 분들을 보면 정말 안타까운 경우가 되게 많아요. 왜 이런 병원에서 수술을 받으셨을까? 이 병원은 이렇게 수술을 하는데도 왜 안 망하고 지금까지 운영이 되고 있을까? 정말 병원명을 공개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공개적으로 어느 병원이라고 밝힐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좀 너무 안타깝긴 합니다. 아무튼 오늘 재수술을 많이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본 것은 병원을 선택할 때도 이런 점들을 염두에 두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알려드렸습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병원에 대한 이런 세부적인 내용을 전부 알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어느 병원이든 적어도 한 3군데 정도는 상담을 받아보시고 신중하게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탈모 고민에서 해방되는 그날까지 모나라 피부과가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모나라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